안녕 여러분. 개념에 강하다. 감동을 주는 개념 강의 개념터치 S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은 전기 시리즈 중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모두 준비되었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전류, 전압, 저항, 직류와 교류, 기초회로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은 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6화 전기를 꼭 보고 오셔야 해요.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꼭이요. 전류, 전압, 저항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물의 비유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과 전기의 흐름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며 전기 또한 고압에서 저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과 전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물이 가는 길은 수로이며 전자가 이동하는 길은 회로입니다. 물이 이동하는 것은 물이 흐른다라는 수류라고 하며 마찬가지로 전기가 이동한다, 전기가 흐른다고 하여 표현할 때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가 많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이 많이 흐른다랑 비슷한 이야기로 생각해주면 편하겠습니다. 그럼 물이 많이 흐르기 위해서 혹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흘려주기 위해 펌프 같은 압력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수압입니다. 그럼 전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의 압력을 전압이라고 합니다. 물이 흐르는 데 있어 배수관에 붙어있는 이물질이라든지 찌꺼기라든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마찬가지로 전기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란 전자의 이동으로 만들어진 전기의 흐름을 말하며 기호는 I, 단위는 전기, 자기 연구에 몰두하여 근대 전기학의 기초를 세운 앙드레 마리 앙페르의 이름을 따 암페어로 부르게 됩니다. 전기장이나 전기회로 같은 도체 안에서 두 점 사이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를 의미하며 기호는 V, 처음으로 화학작용에 의하여 전류를 만들어 전지를 발명한 알레산드로 볼타의 이름을 따 볼트라고 부릅니다. 센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전기를 꽂았을 때 콘센트는 220V, 충전기는 5V니까 충전기 쪽으로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항은 도체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의미하며 기호는 R, 단위는 옴의 법칙을 발견한 게오르크 시몬 옴의 이름을 따 옴으로 부릅니다. 옴의 법칙은 우리가 지금 배운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칙입니다.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의 양을 좌우하는 변수가 전압과 전기 저항이며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칙이며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으로 전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전압은 높아져야 하고 저항은 낮아져야 합니다. 다음은 직류와 교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류와 교류의 역사를 알아보면 위대한 과학자 두 명이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 위인은 직류의 아버지, 노력과 열정의 발명왕, 백열정보의 발명으로 빛의 시대를 열었으며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명언을 남긴 토마스 에디슨이며 두 번째 위인은 교류의 아버지, 과학자들이 사랑하는 과학자, 에디슨의 글에 가려진 비운의 천재 테슬라입니다. 요즘 전기자동차 테슬라를 떠오를 법한데 맞습니다. 테슬라를 존경한 CEO 일론 머스크가 브랜드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전류 방식인 직류는 회로에서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방식이며 전기는 그때 당시 비싼 발전시설과 전기료로 특권층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에디슨의 전기회사에 입사하여 기존의 직류가 아닌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 방식인 교류를 통해 전기를 공급하면 더 싸고 강력하고 편리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둘 사이에 커런트 워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안정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기술을 진보시킨 테슬라의 교류전기가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면서 모든 사람이 전기의 혜택을 누리게 되며 지금 우리는 교류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류는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하여 DC, 교류는 Alternating Current라고 하여 AC입니다. 여기서 신기한 사실 하나,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 프린터, 충전기는 모두 직류입니다. 그래서 어댑터를 통해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교류는 직류랑 같은 방향으로 흐르다가 일정 시간 후 끄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였다가 마이너스 플러스였다가 계속 반복하여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콘센트 중 하나는 중성, 하나는 단성이며 한 손의 전압이 극성만 주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꾸어 전류가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압이 높아지면 중성으로, 전압이 낮아질 때는 반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센트를 뒤집어 꽂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물통을 생각하면 한쪽은 고정이고 다른 한쪽이 주기적으로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는 원리로 보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주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다고 했는데 그 주기를 표현한 것이 바로 헤르츠입니다. 헤르츠는 전파를 포함한 모든 파장의 주파수의 단위이며 1초에 몇 번의 주기를 돌았는지를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는 220V, 60Hz 전기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회로입니다. 회로는 전원과 도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 전기 부품으로 구성된 그림이며 이 기초 회로를 통해 직류와 교류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전구, 저항, 교류전원, 건전지 기호를 사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류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건전지에서 보면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교류는 한 번은 시계 방향으로, 한 번은 반대로 교차하여 전류가 흐릅니다. 아까 말했듯이 교류는 주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ohm의 법칙을 배웠으니까 간단한 저항의 직렬, 경렬계산법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여기서는 우리 항상 ohm의 법칙인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60V의 전압을 가진 건전지가 있습니다. 위에는 10ohm과 5ohm의 니크롬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체 저항과 전체 전류를 구해 각각 10ohm과 5ohm에 해당하는 전압을 구해야 합니다. 우선 직렬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직렬 배치다 보니까 전체 저항은 10ohm과 5ohm을 더한 값인 15ohm이 전체 저항 값이며 ohm의 법칙을 이용하여 전체 전류를 구하면 4A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렬 배치를 인해 4A가 전체 전류를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ohm과 5ohm의 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각각의 저항값을 통해 전압을 구하면 각각 40V, 20V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항이 셀수록 더욱 큰 힘을 써서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엔 병렬입니다. 수칙은 동일하지만 배치가 조금 다르죠? 병렬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이대로만 계산해주세요. 병렬 또한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전체 저항의 값을 구할 때 전체 저항의 역수는 각각의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다 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5ohm과 10ohm의 역수의 합이 10분의 3이니까 전체 저항은 다시 역수를 하여 3분의 10으로 나옵니다. 전체 전류를 구하면 ohm의 법칙을 이용하여 18A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류가 이렇게 18A로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ohm과 15의 비가 1대 2인데 전류는 반대로 2대 1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5ohm에 해당하는 전류, 10ohm에 해당하는 전류가 각각 12A, 6A로 나눠서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저항값에 해당하는 전압을 구하면 모두 같은 60V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두 가정용 전기로 220V를 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이 어려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해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류, 전압, 저항과 기초회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개념터치 S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